자신이 되셨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병록입니다. 상반기 치유 세미나에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직접 뵙는 건 처음이고요. 2023년부터 저도 이제 이 학회 활동을 얼떨결에 시작을 했는데 이런 좋은 자리까지 기회를 주셨고 또 창간호에 이렇게 논문을 실게 된 기회가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할까요? 저는 중독회복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이 사회에는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 한국 사회가 알코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자 그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력들을 사회복지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중독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너무나 관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12월은 당연히 술을 좀 과하게 마셔도 되는 달이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회식 자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나 남성의 경우 관대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경각심이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 한쪽에서는 커다란 멍이 들고 또 커다란 고통 안에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독이라는 것을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대상 물질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의존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 혹시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있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네. 밥을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괜히 화가 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고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도 좀 심하게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의존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건강한 의존이죠.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존인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병적으로 의존되면 중독이라는 판명을 받게 되고 또 정신과의 치료까지도 받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넘어가 버렸네요. 빨리 넘어가죠. 한 번 눌렀는데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화면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를 하면 되는데 저절로 넘어가니까요. 아까처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을 병으로 보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1950년 이전에는 중독이라는 것을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나요? 주변에 술귀신 붙어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동네에 한 명 정도는 있었죠.
이제 그런 분들 요새 잘 안 보이죠? 어디 가셨을까요? 다 나았을까요? 아마 어딘가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곳이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곳인데요. 과거에는 그것을 질병으로 보질 않았어요. 1900년대. 도덕 모델로 보고 뭔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천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50년대, 51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알코올 중독은 병이다라고 판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질병 모델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죠.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회복 모델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회복을 지향하는 알코올 문제로만 볼게요. 술을 끊고 살아가는데 그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다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전인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회복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방법을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상징이라는 이야기들이 중독자들이 다니고 있는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술병이라는 것, 술이라는 것은 상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알코올이라는 것을 접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약물을 접한 사람은 약물을 처음에 접했기 때문에, 마약이죠.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물 중독자가 됐고, 또 식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또 그런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관계인 인간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중독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상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뿌리를 알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AA라는 모임을 다니면서 회복을 하더라고요. 왼쪽에 있으신 분과 왼쪽에 있는 분과 오른쪽에 있는 분 두 분이 만나서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굉장히 멀쩡하게 생겼죠? 근데 한 분은 20세기에 이 인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20인, 사회 분야에서요, 사회적 분야에서 20인 안에 선정된 사람입니다. 빌 W라는 사람이에요. 빌 윌슨이라고 AA의 창립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그분이 도와준 두 번째 멤버고요. 그래서 뭐 AA의 역사들을 조금 적어놨는데요. 두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1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스커상이라고 그 의료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고백을 드리면 지난 그 치유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AA라는 곳을 가서 회복의 길을 걷고 AA에서 이야기하는 12단계, 1단계부터 12단계까지의 단계들을 계속해서 밟아가면서 회복을 했는데 술이 끊겼어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AA에서 얘기하는 11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주세요. 뭐 붙게 해주세요. 이번 주는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AA라는 그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임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래.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술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술을 끊고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을 하래요. 눈 감고 있었죠. 그 명상을 하라고 그러는데 AA 안에서, A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모임입니다. 그 협회인데요. 거기에서 그 누구도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질 않아요. 눈 감고 있으면 된대요. 벽 보고 있으면 된대요. 저는 명상이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왜 스님들이 동안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붕 떠오르는 걸로 생각했어요. 뭔가 세상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제 인생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이게 명상인가 저게 명상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MBSR을 가지고 계신 알고 계신 멘토를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는 아까 발표하셨던 백 박사님이에요. 그분께서 저에게 MBSR을 한번 해보세요. 명상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은 하면 세상이 개벽을 하고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당신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느껴보래요.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마음 챙김하는 게 정말로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래요. 아, 내가 지금 떨고 있구나. 어떻게든지 강의를 잘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재밌었으면 좋겠구나. 김창옥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명상은 그거 아닌데. 근데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여기 마음챙김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명상이라는 것, MBSR을 그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재발이나 혹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어떤 방법에 그 명상이 괜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데 안에 기도하고 명상이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방법이 맞을 텐데 우리 정서에 맞고 우리에게 맞는 명상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MBSR을 만난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인지 구조도 있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이나 태도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는 많은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중독자들이 가진 특성이 중독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부정하고 합리화하고 투사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난 아니야. 내가 중독자면 옆집에 철수 아버지가 중독자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중독자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마누라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술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부장이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데 술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역기능적인 신념 때문에 술을 계속해서 마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정적 감동하고 충동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행동으로 일어나고 그 생각이 술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바로 스레빠를 신고 이 추운 겨울에도
편의점까지 뛰어가서 술을 사는 사람들이 중독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것이 중독자라는 특별한 하늘에서 벌을 준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과 사고와 왜곡된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사고,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이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다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MBSR에서 배웠고 그 MBSR을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본 거죠. 그래서 12단계 과정 중에서 이 중독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갈망, 충동 이런 게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그 행동으로 술을 사는 행동으로 가는 발전되는 발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악화되는 그런 선택을 막는 방법이 마음챙김이 굉장히 유용하겠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 그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명상의 방법을 모르는 거는 첫 번째 제가 가진 이유였고요. 이 마음챙김 명상이 굉장히 어려운 듯 접근하기 쉬운 명상의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적용을 해보고 그들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어떤 변화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뭐 연구 대상자들은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들이죠. 근데 술을 마시고 있지 않은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이고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에 걸려서 모임, AA라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회장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MBSR의 대상자들 중에서 인지기능이라든가 의사소통이 당연히 가능하고 정신적으로 다른 병이 없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해서 했고요. 연구 도구는 MBSR을 8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일상생활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남편에게는 이런 짜증을 부렸는데 내가 짜증 부리지 않고 짜증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뭐 이런 것들의 경험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을 콜레지 현상학적 연구 방법 절차를 통해서 찾았고요. 이때 이제 과거 힘들었던 일들이나 상처 같은 거를 파헤쳐 보기보다는 사실 과거에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이들에게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 후에 변화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었고요. 또 물론 당연히 연구자로서 그들의 비밀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녹음에 대한 폐기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도 확실하게 했고요. 네, 뭐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그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구 결과와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논의나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챙김이라는 MBSR 그 명상 프로그램이 그들의 마음챙김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향상시켜서 훈련을 통해서 그 명상을 몰랐던 사람들 혹은 어떻게 명상을 해야 하는가 라고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해봐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몸의 감각을 바디 스캔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좀 향상시켰고요. 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주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의 주의가 어디에 지금 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판단 같은 것들이 알아차림이 좀 향상됐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가치관들을 좀 전환시키고 한 곳만 바라보는
또 왜곡된 사고 혹은 경직된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경우도 발견을 좀 했고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독자들의 특성인 중독적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래서 멈추고 해체시키고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악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더 좀 연구하고 싶은 혹은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건 마음챙김 영상이 제 믿음에는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연 다른 중독자들 혹은 중독자의 가족들의 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연구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다양한 중독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꼭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어서 뭐 빠르게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1시부터 긴장하고 있다가 한 4시부터 긴장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머릿속이 좀 하얗게 돼서 여러 선생님께서 잘 열심히 경청해 주셨는데 제대로 전달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 멤버들의 마음챙김 명상 참여 경험 연구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중독자들을 그 데이터로, 그러니까 사례 대상자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그 DSM-5에 근거해서 또 진단까지 받은 이분들을 이제 AA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경험하게 하고 이분들에 대한 마음챙김 상태, 마음챙김의 어떤 결과들, 네, 이런 부분들을 추출해 주셨습니다. 네, 귀중한 연구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논평을 해주실 그 김잔디 한국 마음챙김 양육센터 대표님께서 짧게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셨으니까 많이 필요하시고 또 이제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논평할 때 좀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피로도 덜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학술지가 생겼으니까 이제 논문을 다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초점을 두시고 이제 들으시면 훨씬 영향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심신치료학회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배강숙 박사님 소개로 이렇게 했다가 뭔가 많이 끌려 들어온 느낌이 오늘 와서 들었는데, 이런 자리인지는 모르고 저는 이제 덕성여대에서 10년간 뭐 이제 경인교수, 외래교수를 하면서 이렇게 논문 심사 같은 거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와보고 아니었네 해서 좀 당황스럽지만 도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계속 논문 심사를 했었고, 연구 뭐 통계나 이런 건 저는 잘 못하지만 연구 뭐 이제 기획이나 또는 임상 경험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좀 했었기 때문에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연히 저한테 온 논문 자체가 중독인데, 저도 이제 98년, 99년에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법륜 스님이 아시나요? 하시는 분, 그 단체에 저희가 이제 알코올 중독을 돕는 그런 98, 99년에 그런 거 했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알코올 중독자 알준이라는 분이랑 같이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09년에 또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중독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99년부터 상담을 했는데 중독이 제일 치유가 안 돼요. 어렵죠, 그죠? 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엇이 도움이 된다는 게 없어요. 이제 뭐 MBSR 뭐 쓰셨지만 동기 강화나 이런 거 유력하게 쓰지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안내를 할 때도 좀 마음이 지금 가볍습니다. 일단 이 연구는 굉장히 소중한 연구예요.
다 아시다시피 임상 현장에서 그 직접적인 어떤 자료를 모집한다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신 박사님 너무 대단하시고 제가 읽으면서도 되게 잘 재밌게 또 유용하게 읽었는데 덕성여대에서 중독 심리학이 없었다가 22년에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중독 심리학 할 때 학교에 이제 왜 이게 필요한가 할 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되면서 도움이 됐는데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너무나 좋은 연구다. 이런 연구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치료 과정에서 사람이 변화하고 또 어떤 기제가 작동하는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론이 만약에 현장에 적용되면 되게 골치 아파요.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현상학적 연구, 직접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나온 이론은 굉장히 유력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읽어보고 분석이 되게 깔끔하게 됐어요. 요즘에 또 질적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본 것 중에 상당히 깔끔해서 어떤 분이신가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개인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환자에서 어떤 치료자로 성장하는 또 임상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론가로 성장하는 그런 분을 또 직접 뵙게 돼서 그것도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다. 그런데 이제 먼저 보면은 이제 논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일단 연구 참여자 특성에서 약간 우려할 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상자들 신명이 이제 제가 봤을 때 3년 유지가 평균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긴 25년 된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멤버이라는 건 타이틀은 같지만 그때 대상자 변이 보실 때 너무나 이 기간이 길고 어쩌면 중독자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회복자 쪽에 조금 더 건강한 쪽에 계신 분들이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 좀 고려한 분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이제 이 사람도 어떻게 선발했고 탈락자는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을 쓰고 저널 이렇게 발표할 때는 내 경험이 중요해서 내가 치료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화를 목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단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끝까지 훌륭하게 갈 수 있었는지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는지 밝히려면 선발부터 탈락이나 이런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 변인이 제가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21년 논문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도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 논문에서는 연구 변인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그 저널에는 연구 변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중독자로 정의했는가 했을 때 인지정상 행동 특징마다 어떤 정의가 있는지를 밝혀야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모호했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반적인 삶의 정의 이런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그랬을 때 그 웰빙 척도 같은 걸 써서 전반적인 삶의 그 정의를 한다든지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도구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마음챙이 명상 참여라고 하셨는데 사실 쓰시는 방법은 MBSR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일까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상당히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잘 알고 오늘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 MBSR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MBCT도 마음챙김에 기반한 영상이고, 그죠? 그런데 MBSR을 쓴 거니까 그냥 마음챙김을 하면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저는 현상학적 분석에서 8개 분수가 너무 깔끔하게 떨어져서 그게 굉장히 좀 저로서는 같은 연구자로서 되게 부러웠고 좋았는데 그랬을 때 이 범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대상자들 개인 특성과 연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이제 이렇게 됐다. 내 연구랑 이렇게 묶이더라 하면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범주로 됐을 때 이 대상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반응했는지 그런 걸 이제 좀 더 분석을 하면 이 연구가 더 신뢰도나 타당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연구 대상자 번호가 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연결하면 개인 특성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연구 대상 9번 같은 경우가 25년 되신 남성분인데 상당히 어떤 자기 신념이나 인지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계가 돼야지 이게 좀 연구자료로서 좋은 이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연구였고 굳이 말씀드리는 건 질적 분석의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이 지금 선택하신 방법은 질적 분석할 때 이 사례를 연구를 하는데 하나의 연구는 개인 특성에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택하신 콜라지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공통분모를 뽑아내는 그런 질적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10 이렇게 갔다가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약간 이제 개인 사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범주화했을 때는 대상자 특성과 함께 연결해서 하면 더 가치 있는 그 선택하신 분석법과 더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건 다 논문들 하나씩 쓰셔야죠. 그죠? 제가 그때 논문 봤는데 엄청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귀한 연구가 좀 더 이렇게 가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을 때 상당히 이제 유용한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정목 박사님의 그 논문에 대해서 김장기 박사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 연구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정목 박사님께서는 그 연구 방법의 정확성과 그다음 연구 참여자의 그 어떤 뭐랄까요 기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추려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 특성에 따른 그 결과 분석이 조금 미비한 걸로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범주했던 그 8개의 도출을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잘하셨다는 그 칭찬을 주셔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인 특성도 조금 더 보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제 주제 부분은 마음챙김이라고 했을 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MBSR을 주제를 했다고 아까 연구 도구에 썼네요. 도구를 그렇기 때문에 MBSR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그 코멘트를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4개 세션을 그 장시간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발표해주신 발표자님과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그 어떤 연구적인 전문성을 반영해서 말씀 주셨던 논평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좌장 역할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